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오후 시간 한번 살펴보니까 전 시간 이어서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빠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장이 안 좋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의 여파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도 제대로 또 보니까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인들과 기관들의 팔자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보니. 그러다 보니까 하락세를 더욱 키우는 것 같아요. 더 키워가지고. 하여튼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미들은 뭐 계속 사고 있어요. 한 4천억 정도 가까이 뭐 줍줍하고 있는 것 같고. 하이닉스하고 뭐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것들은 뭐 영 시원찮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전지 섹터도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고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그 부동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중국 경제 지표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중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매도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로이터 통신에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보고서에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중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주식이 매도됐지만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A주가 매도의 60%를 차지해가지고 매도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헤지펀드들은 14일까지 프라임북의 지난 10개 세션 중에 8개 세션에서 중국 주식을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롱 포지션하고 이 숏 포지션을 모두 매각을 했다고 해요. 지난해 10월 이후 10일 그 기간 동안에 중국 주식의 최대 순매도이자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움직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라임 그 브로커리지 유닛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대출하고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제공업체 중 하나로 그 헤지펀드의 투자 동향을 추적할 수 있는 곳이 골드만삭스 같더라고요.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는 심화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발표된 중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를 했어요. 산업 생산은 3.7% 늘어난 데 그쳤고 1월에서 7월 고정자산 투자도 3.4% 증가한 데 그쳐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아요. 이에 최근 또 불어지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의 시장의 불안도 이 당국의 통화 완화 조치에 불을 땡겼는데 중국은 이날 주요 정책금리를 인하해서 중국인민은행은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0레포금리하고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금리를 각각 0.1%, 0.15% 인하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중국에 대한 노출을 점점 더 경계를 하고 있고요. 코튜, D1캐피탈, 타이거 글로벌을 포함해서 미국 기반의 헤지펀드의 대다수가 2분기 중국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줄여요. 전날 증권 신고에 따르니까 중국의 경제 전망이 이미 흔들리고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 또 중국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한번 흉충 거리는 것도 상당히 좀 웃기네요. 좀 보면은.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 오는 23일에 엔비디아가 24년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월가에서는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실적 공개 전에 미리 사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하고 밸런스에 따르니까 이번 주 들어서 그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 분석 보고서 쏟아집니다. 앞서 14일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하고 목표가 $500를 유지하면서 최고의 선택 종목으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동종 기업 중 투자 매력이 가장 크다고 평가를 한 거죠. 이어 이날은 그 베어드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종전에 $475에서 $570로 20% 올렸고요. 웰스파고는 450에서 500, UBS가 475에서 $540도 목표가 상향에 동참을 합니다. 투자이기는 각각 비중 확대와 매수를 유지해요. 곳곳에서 AI용 GPU 수급 불균형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지속될 거라는 믿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 이날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 등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H100이죠. 이것을 수천 개씩 구매하는 등 구매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도 중국 기술 기업들이 미국 당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로 50억 달러 규모의 GPU를 선제 주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고, 이 밖에도 클라우드 플레이어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 등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의 H100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애널도 이례적으로 상당한 GPU 수급 불균형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수요의 절반 미만 수준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기업들의 AI 그 지출이 증가하면서 수급 불균형 상태가 향후 몇 분기 동안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그 데이터 센터 매출이 분기 기준 75억 달러 규모인데 머지않아서 150억 달러를 돌파할 거다. 강력한 2분기 실적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지난주 주가 조정은 절호의 매수 기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UBS의 애널도 최근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주가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지금은 기체에서 내릴 때가 아니다. 강조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그런 설명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AI, 그러니까 그 AI 관련된 그런 산업은 계속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가장 큰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아니냐 그러는데, 근데 엔비디아가 또 잘 되면은 그에 대해서 반도체 업체로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잘 될 것 같고요. 요즘 보니까 또 초전도체 관련된 또 기업들이 또 슈팅하고 있던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흥미로운 그런 현실을 목격하고 있어요. 우리의 삼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찔끔찔끔 올라갈 것 같아요. 현재 66,7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뭐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보니까 한 1% 정도는 최대한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하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죠. 현재 뭐 본주가 빠지니까 뭐 우선주도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54,900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잘하면은 한 55,000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5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7,000원 정도 여기서 선에서 왔다 갔다 할 테고, 좀 많이 빠지긴 빠졌네요. 보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또 빠질 때가 기회긴 기회인데, 다들 보면은 이게 빠지고 나면은 참 허무해 하겠죠. 허탈해 할 겁니다. 야, 그동안 잘 오르다가 또 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주가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재용 회장도 자기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뭐 끌어올리고 끌어내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도 강하고, 뭐 외국인 수급에 따른 거, 환율에 따른 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환율은 또 오르고 있어요. 1338원이고 한 2.6원 정도 오르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좀 빠지고 있는데, 그리고 해외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중국도 좀 안 좋아요. 0.5% 정도 빠지고 있고, 지금 홍콩 항생 1.6%, 홍콩 H가 1.57% 정도 빠지고 있네요. 지금 일본 니케이도 1.3% 빠져 있고, 아시아권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여튼 배당금 나온 거 가지고 그냥 한두 주씩만 사서 모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충격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